자, 70쪽부터 해서 77쪽까지의 내용인데 그냥 분류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에서는 원리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70쪽에서 77쪽까지를 원리까지 다 설명하면은 최소 5시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빡센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 중에서 이공계로 가시는 학생들은 2학년 되면 물리학 1이죠. 물리학 1을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듣게 되는 학생이면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일부 내용은 화학에서도 다룹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분자 구조라든가 어떤 원자 상태일 때 성질, 호돈소 물질일 때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소재 새롭다라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좀 다르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소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 있어요. 몇 종류? 두 종류. 뭐 아니면 뭐다. 금속이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그냥.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자꾸 이제 좀 사용을 자제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때 원료가 뭔지 압니까? 석탄석유 분류할 때 분별 증류해가지고 이제 휘발유냐, 경유냐, 중유냐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LPG 뽑아내고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분별 증류라고 하죠. 그거 할 때 나프타라는 게 나오는데 탄소 덩어리입니다. 일종의 순도 높은. 그거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원료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소모하는 데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의 제작도 생산도 한몫하는 거죠. 근데 만들고 난 다음도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썩어요. 그러니까 탄소로 만든 인공화합물들은 또 대부분 또 고분자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썩지도 않고요. 태우면 뭐 당연히 또 이산화탄소를 졸라게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어떤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좀 이제 물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이겁니다. 신소재는 일단 물질에 각각 고유의 성질이 있겠죠. 고유의 성질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 원자 배열이라든가 분자 결합 방식을 변형을 주는 거예요. 됐니? 그래가지고 화학 결합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화학 결합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핵 반응은 아니에요. 새로운 원소를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원소들을 이런 성질을 얘는 가지고 있고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동시에 구현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소재라는 정의는 어디 있노? 71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죠.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뭐를 변형시킨다? 가장 큰 건 이거죠. 화학 결합을 결합 방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 새로운 기존에 없던 거죠.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만들어냈을 때 그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소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새로운 성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첫 번째가 전기적 성질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적 성질입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어려워 원래. 그러면 일단 기존 물질들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그거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제목이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인데 요렇게 쓰겠습니다. 기존 물질의 대략적인 분류 되겠습니다. 일단 목록을 먼저 쫙 정리하고 그 외우고, 알았어요? 거기에 설명을 좀 덧붙이고 이렇게 할게요. 먼저 제가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이게 뭐다?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개입니다. 몇 개?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도체고요. 다른 하나는 도체가 아닌 게 있죠. 됐나요? 다시 부도체는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가 있고 절연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됐니? 원래 또 도체 중에 도체 중에 초전도체도 있어요. 됐니? 그런데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향보다는 어느 쪽으로 보통 뺀다? 자기적 성향으로 좀 뺍니다. 됐니? 근데 일로 빼도 돼. 상관없어. 똑같아 그냥. 초전도체는 어차피 전기적 성향과 자기적 성향을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전기와 자기는 따로 빼놓고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 얘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나? 잘 봐라. 도체는 내가 뭘로 표시하고? 검정색. 됐나? 반도체는 빨간색. 그 다음에 절연체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됐니? 이 그래프를 가르쳐주면 왜 그런 심화 내용을 가르쳤느냐라고 왈가왈부 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족가라고 해. 이게 제일 편해. 너도 이해하기 제일 쉬워.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일단 봅니다. 근데 온도에 따라 뭘 보고 싶으냐? 저항값을 보는 거야. 뭘 본다고? 엄밀히 얘기하면 비저항값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걸 하나 넣겠습니다. 이게 뭐죠? 생략.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 2, 3, 4 가다가 이쪽에 한 300 이래 뜨는 거야. 알겠나? 알았어? 그 중간에 필요 없다는 거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도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뭐부터 설명한다고? 도체는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을 띱니다. 됐죠? 좀 이따 설명하면 돼.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절연체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을 띱니다. 됐나? 그 다음에 반도체는요, 요런 성향을 띄어요. 됐어? 됐어? 설명해볼까? 일단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저항이 제일 작은 놈이 누굽니까? 도체죠. 일단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애초에 전기 저항이 도체는 어떤 놈이다? 작다. 따라서 똑같은 전압을 받으면 전류가 어떨까? 졸라 잘 흘러요. 이 뜻이에요. 됐니? 에너지의 손실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됐니? 거기에 비해서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어때? 조금 높긴 하지만
절연체에 비하면은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어떻다?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웬만한 전압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상적 상온에서는 도체가 저항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누구? 반도체, 그 다음 누구? 절연체가 제일 크다. 부도체는 예전에는 부도체란 말과 절연체란 말을 동일하게 썼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입에 잘 안 붙어요. 됐니? 동일하게 썼는데 요즘은 부도체란 도체가 아니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받아들여서 씨발 옛날에 안 받아들이다가 요즘은 그래가지고 부도체라고 하면 도체가 아닌 걸 얘기하니까 꼭 절연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절연체라는 말과 구분해서 쓰기로 된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특성을 보겠습니다. 도체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노? 저항이 커지죠? 이건 왜 그럴까요? 전류라는 거는 전자가 쭉 움직이는 겁니다. 맞아요? 전압의 방향에 맞춰서. 맞아? 이때 저항이 되는 놈은 누굽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건 누구죠? 바로 원자핵이에요. 뭐라고?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핵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잘 못 가는 것도 있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원자핵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거야.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의 진동수가 커집니다. 됐니? 쑥쑥쑥 지나가려는데 막 흔들어가면 막아버리는 게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야. 됐나? 됐어? 그러면 도체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건 누굽니까? 절연체죠. 저항이 훨씬 크긴 크지만 걔는 또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또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집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어때? 특이하죠? 온도가 높아지면요. 애초에 쟤는 자유전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자유전자가 없던 놈인데 온도를 높여주면 원자핵도 진동도 하지만 없던 뭐가 생긴다?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드디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 거야. 됐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가용적인 면인 놈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좀 뭐 안 이상해? 절연체는 뭐라고 돼 있어?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저는 그냥 상식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떨어졌을까? 뭐라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점이 꼭 저 온도라는 건 아니야. 알았어? 저게 녹는 점이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그럼 액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노? 입자들이 자유도가 좀 커지죠. 그래서 좀 더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나? 그럼 글로 안 써도 되지? 저걸로 한 방에 끝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게 7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71쪽에 뭐 절연체를 한다. 72쪽에 있는 게. 아닌데. 70쪽, 71쪽 맞죠?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물질의 분류에서, 이거는 전기적 성질이었죠. 소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분류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성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자기적 성질을 줄여서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체라는 건 뭘 자성체라고 할까요? 뭐라고? 자석에 붙는 거를 자성체라고 한다. 정답이 아닌 것 같죠? 내가 과도하게 오버하면 뭔가 아닌 거지. 주의해야 된다. 자성은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니? 다만 애초에 얘가 그냥 자석이 될 수 있는 성질 하나, 자성 중에는. 됐어? 두 번째, 자석이 되지는 못하지만 자석에 반응할 수 있는 놈 하나.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되지는 못하나 자석에 반응을 했지? 반응하는 게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몇 개로 나뉜다고? 두 개로 나뉩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철덩어리 있다고 합시다. 됐니? 철덩어리를 놔두고 내가 자석을 이쪽에 갖다 대면 붙죠? 그러면 잘 들어라. 내가 N극을 갖다 댔는데 빨간색 요 뚜껑 쪽에 N극이라고 합시다. 됐나? N극을 요 딱 댔어. 붙었지? 붙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요가 S극이 된다는 건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N극이 되죠. 얘가 뭐가 된노? 자석이 되는 거예요. 됐니? 됐어?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떼내. 떼내면 얘는 다시 자석의 성질이 어떻게 되노? 없어지는 것 같지? 안 없어져요. 유지가 돼요. 잘 들어. 유지되는 정도가 좀 길게 되는 놈이 강자성체입니다. 뭐라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물리학에서 분류하는 방식, 원래 물리학회에서 분류하는 방식하고 교과서적으로 좀 약간 분류하는 방식이 좀 혼동이 좀 있어요. 됐나?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교과서적인 분류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됐니? 근데 그러니까 뭐다 명칭이 좀 지금 오락가락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니? 어떤 놈이 있는지만 설명할게요. 됐나?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물질이라도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뭐 갖다 댔을 때?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반응을 안 하는 놈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니? 선생님, 자석 들고 여기 갖다 대면 얘 반응을 안 하잖아요. 자성의 크기가 작은 것 뿐이에요. 알겠나? 그러니까 자석에 우리가 눈에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걔가 자성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다. 작다는 거지 자성은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런 거야.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끌려오는 놈이 있고, 알겠어?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은 아닌데 뭐는 아닌데 자석은 아닌데 밀리나는 놈이 있어요. 알겠니? 근데 후자를 우리는 구경해 본 적이 없죠. 됐어? 후자를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놈인데 내가 자석을 여기다 N극을 툭 갖다 대면 가까운 곳이 N극처럼 쫙 배열을 일으키면서 쫙 밀리는 놈이에요. 알겠어? 이 현상을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이게 좀 이따 설명할 바로 초전도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됐나? 됐어요? 그래서 크게 두 종류네. 탁 놓으면 쭉 땡겨온다라는 것은 얘가 N이면은 이 끈트머리가 뭐가 되면서 S가 되면서 얘도 NS 배열이 어떻게 돼? 다가온 자석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놈이 있는데 그 동일한 형태로 되는 놈은 두 개로 나뉘어진다. 하나, 자석을 치워도 한동안 자성이 유지되는 놈이 있고. 됐나? 그 다음에 자석을 치우자마자 어떻게 되는 놈?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건 아무렇게나 배열이 되는 놈. 그래서 자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명칭은 원래 교과서적으로 세운 명칭으로 해줄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잘 봐. 자석을 댔을 때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석 배열과 동일 방향이 되는 놈이 있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자석이 접근되면은 뭐가 되는 놈이다?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뭐가 작용하는 놈이다? 인력. 그 다음에 자석 배열과 어떻게 되는 놈이 있다? 그렇죠. 반대 방향이 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갖다 대면은 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놈이 있어요. 됐나? 뭐라고?
뭐라 하노? 그러니까 그게 뭔지 이름 얘기해 주셨어요. 안배원 쌤이? 안배원 쌤이 하자는 대로 해. 강자성 그래서 예, 요게 이러대요. 잘 봐. 자석 배열과 동일한 방향으로 된 놈 중에 자석을 치웠을 때 뭐라고? 자석을 치웠을 때 자성이 유지가 되는 놈이 있고 자성이 어떻게 된 놈이 있다. 사라지는 놈이 있다.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 거야. 됐니? 물론 요거는 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석을 치웠을 때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강자성체. 요거 상자성체. 요게 반자성체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은 이 세 개 중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석은 당연히 자석의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강자성체입니다. 됐나요? 됐어?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72쪽부터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두 번째, 전기적 성질 이용 신소재. 일단 이름부터 쭉 쓸게요. 첫 번째, 아이고 씨. 첫 번째, 액정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반도체가 신소재인 거는 아니다. 반도체로 뭐를 만들면 소자, 작은 입자를 만들면 걔가 신소재다. 그것도 아니야. 알았어. 무슨 말이냐 하면 반도체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몇 개로 나뉜다고? 첫 번째, 순수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가 신소재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렇게 하고 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접합하느냐.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을까요? LED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 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중적으로. 됐나? 네, 간단한 것만 설명할게요. 액정은 고체다, 액체다? 고체다. 그렇지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 사실 핵심은 어떤 고체인데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길다란 모양이에요. 뭐라고? 이게 뭐가 그건데 이건데 잘 들어. 길다란 놈이 평상시에 가만 냅두면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결정으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배열이 항상 동일해요. 뭐라고? 자연 상태에서는 배열이 동일해요. 결정이라는 거는 뭐를 결정이라고 하느냐 하면 빛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굴절을 일으키고 투과가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들어. 규칙적으로 계속 배열하고 있으면 빛을 어떻게 쏴도 항상 나오는 빛이 어떨까? 동일하게 나오겠지. 그런데 인마가 전압을 걸어주면 뭐를 걸어주면? 흐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전압을 걸어주는 색이나 전압을 걸어주는 부분이나 이거에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해요. 그럼 잘 들어. 이 모양일 때와 이 모양일 때, 즉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랑 이렇게 들어올 때 얘 안에서 일어나는 굴절이 어떨까? 반사도 다르고 굴절도 다르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또 왼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이거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진다? 빛의 투과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뒤에서 팡 쏴줘가지고 통과된 빛을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색깔이 뚝뚝뚝뚝뚝 나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쓰죠. 그래서 얘는 어디 많이 써요? 액정 모니터, 그걸 LCD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여전히 많이 쓰이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야. 안정성. 잘 고장도 안 나고. 물론 LED에 비하면 어떻다? 이제 서서히 사장되어 가는 겁니다. LCD TV의 가장 모니터의 안 좋은 점은 원래는 대형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왜? 말 그대로 흐르는 고체잖아. 액체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얇은 유리판 판때기 두 개 사이에다가 액정을 부었다고 생각해봐. 액체잖아. 결정 입자를 가진. 그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중력 때문에 자꾸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LCD 평면 TV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면 좀 대형 TV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게 PDP입니다. 뭐라고? 나중에 한번 조사해보세요. 여러분들 세대는 경험도 못 해보고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진일보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사장된. 왜냐? PDP가 바로 뭐냐면 두 개 유리판 사이 이번에는 빛을 받으면 막 자유롭게 그 각도에 따라서 빛을 발광하는 색깔이 달라지는 기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기체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지. 그리고 크게 만들어도 어떨까? 영향이 별로 안 받으니까 괜찮겠죠. 예, 그래서 보자. 한 2000년대 초반? 너가 02년생인가? 03년생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한창 태어나던 시절에 그때는 모니터 시장이 소형이면은 뭐 LCD를 사고 대형 일정 규격이 넘어가면 PDP를 사자. TV 광고도 졸라 많이 때렸어요. 됐나? 근데 불과 그로부터 한 4, 5년이 안 지나고 나서 PDP가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LCD가 대형화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 LG의 죄송합니다. LG가 이쪽으로는 모니터 쪽은 짱입니다. 삼성이 씨발 노박 1등이라고 하는데 모니터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광고를 족같이 해. 누가 봐도 삼성 거 보면은 이래 되고요. LG 거 참 병신같이 거. 죄송합니다. 네. 모니터 쪽으로는 여전히 LG가 대단합니다. 평면 TV도 했었고. 네. 지금은 다 평면이지만 그 성분이 LG입니다. 물론 순수 우리나라 기술은 아니에요. 그거를 외국에 어디선가 어떤 중소기업에서 했는데 걔네들이 런칭을 못하고 엎어져가 부도가 난 거를 그 기술을 LG가 사와가지고 LG가 현실화한 거예요. 예. 그때 LG가 내놓자마자 전 세계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100% 평면, 너가 둥그런 거 본 적 있지? CRT, 브라운관이라고 해서. 브라운관에 쓰는 것도 역시 기체를 좀 넣는 거예요. 방전 기체를. 그래서 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평면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영상에 왜곡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CD가 대형화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PDP의 단점은 뭘까요? 크게는 만들 수 있는데 입자가 조밀하지가 않으니까 뿌옇게 느낌이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LCD가 대형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PDP 그러니까 진일보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PDP가 이제 플라즈마예요, 일종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데, 전압도 좀 많이 들고, 이제 사장된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발전했는데, 그거보다 더 혁신적인 게 빨리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 기술이 호라당하고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반도체 소자. 일단, 반도체 소자라는 거는 두 종류 있습니다. 몇 종류? 하나는 다이오드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보통 DI 그래서 DI가 라틴어 접두어인데요. 보통 DI가 붙으면은 두 개란 뜻이에요. 오드, 입자가 두 개를 접합시켜 놨다. 트랜지스터는 세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무엇을 붙일 건데 이거잖아.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불순물 반도체가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P형이고 하나는 N형이에요. 일단 그러면 P형은 뭐고 N형은 뭐냐? 그걸 얘기하려면 순수 반도체가 뭐냐? 이거부터 얘기하면 순수 반도체는 14족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 됐어? 됐어? 그러면 불순물은 14족을 뭔가 조작을 해서 변형을 시킨 거지. 그래서 우리가 14족 순수 반도체를 불순물 형태로 집어넣어 가지고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순수 반도체에다가 조작을 가하는, 그러니까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도핑이라고 합니다. 됐나? 이때 붙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14족 옆에다가 13족을 때려 박는 경우가 있고, 분자 구조에다가 14족에다가 15족을 때려 박는 경우가 있어요. 됐나? 14족과 14족이 만나면 최외곽 전자가 8개로 꽉 찼지.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기 힘들어. 온도를 졸라 높여야만 움직여. 됐나? 근데 13족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7개가 되면서 빈칸이 하나 남죠. 그래서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됐나? 두 번째, 근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일까? 구멍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구멍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가 채워져야, 전자가 와서 채워야 마이너스가 되니까 빈 공간을 뭐라 보는 거다? 플러스의 성향을 가진 구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 실제로는 점들이 따발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 눈에는 빈 칸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됐니? 그래서 13종을 더하면 누가 움직인 것처럼 보여? 플러스 입자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P가 뭐냐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하잖아. 그럼 콩글리시인 거 아세요? 알긴 뭘 알아, 씨발. 파지티브예요. 뭐라고? 파지티브. 됐어? 플러스 쪽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뭐냐면 네거티브입니다. 뭐라고? 그럼 네거티브는 뭐냐? 14족에다 15족을 때려 박으면 전자가 어떻게 돼? 하나가 남지. 얘가 자유전자로 자동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들어. 다이오드는 2개 붙이는 거라며. 뭐하고 뭐? 그렇죠. P하고 N을 그냥 둘이 붙인 거예요. 됐니? P, N 미친놈이죠. 그거 안 하는 이만 못한 짓을 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 종류예요. 됐니? 트랜지스터는요. 3개 붙인다며. PNP, NPN 요렇게 두 종류입니다. 됐습니까? 역할. 다이오드는 정류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 정류, 무슨 뜻이고? 정화한다, 바르게 한다, 흐름을 바르게 한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콘센트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이겁니다. 교류입니다. 됐니? 왔다 갔다 합니다. 됐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계는 직류를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교류를 때려 박아 넣었을 때 한쪽 방향의 전류만 남도록, 그러면 뚝 이래가지. 근데 이걸 속도를 빨리 하면 어떻게 된다? 뚝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뚝 씨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 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뭐? 전류의 세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됐니? 됐어? 그 다음에 일종의 약간 선택적 정류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이다. 이진법 신호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류 세기를 집어넣으면 전류가 안 통하게 만들어. 그 뒤에. 근데 어떤 전류를 넣으면 다시 통해. 안 통할 때가 0, 통할 때가 1. 그때마다 출력되는 방향을 다르게 해주면 명령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얘 때문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아주 작은 판에다가 아주 많이 집어넣은 걸 직접회로라고 하고, 그 기술이 쌓여서 지금의 인텔 뭐 이런 거 있죠. 네. 딩동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LED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것도 써놓을까? 얘는 13에 대한 거고 15에 대한 겁니다. 됐죠? 13, 14 만난 거, 15, 14 만난 거 주의해야 되죠. LED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다 뭐하나? 하자. 13과 15를 도핑하는 겁니다. 됐나? 14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일단 13과 15를 도핑하는데 뭔가 꽉 찬 느낌이 완성된 것 같지만 약간 어긋장 나 있는 형태죠. 저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성향이 되느냐? 전류를 흘렸더니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뭐가 되더라?
필에너지로 바뀌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발전 순서입니다. 뭐라고? 처음에는요, 이 LED의 발전 순서는 처음에는 적외선을 내뿜었어요. 인프라레드. 됐나? 적외선을 내뿜은, 방출하는 거였고. 그 다음이 뭐였냐면, 레드. 빨간색 빛을 내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 나온 게 그린. 됐어요? 그럼 R하고 G가 나오게 되면 뭐가 가능해질까? 노란색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R하고 G가 만들어지면서 신호등을 LED로 만들게 된 거예요. 됐니? 왜냐면 두 가지만 있어도 세 가지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빛의 삼원색인 B가 나오면서 B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가능해졌다? 빛의 삼원색을 합쳐서 백색광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발된 게 얼마 안 됐거든. B가 만들어진 게. 됐나?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형광등이지만 지금 모든 형광, 그 전에 뭐 할로겐 등 뭐 개사코 전력 소모 졸라 심한 거 많았거든. 근데 요즘은 뭘로 합니까? LED로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RGB 3개를 합쳐가지고 백색광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란색 빛을 뿜어내는 그 물질이 있어요. 인광. 빛이 쪼여졌을 때 빛을 흡수한 다음에 특정 빛으로 이렇게 내뿜는 물질을 인광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R하고 G 있죠. R하고 G 있는 데다가 블루 있잖아. 블루 혼자에다가 황색 인광인 놈을 두 개만 합쳐가지고 원래는 내도록 돼 있어요. 됐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 기억할 거는 누구누구를 합쳤냐면 얘는 갈륨하고 비소를 섞은 거예요. 뭐라고? 요 책에 다 있습니다. 73쪽에. 그 다음에 레드는 갈륨 비소에 인을 더한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그린은 갈륨에 인만 더한 겁니다. 뭐라고? 도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블루는 갈륨에다가 질소를 더한 겁니다. 뭘 더한 거다? 됐어? 저건 좀 외워두세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어? 여기까지가 73쪽까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4쪽, 75쪽 조금만 77쪽까지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